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론이 답이다를 진행하는 조관식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국 언론사 연합회와 IPN 뉴스 그리고 SNS 타임즈 3사 공동주관으로 새 정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본래는 지난주 목요일에 지금 나와 계신 박창배 처장님과 또 한국당 세종시당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송하영 대행과 함께 토론을 1대1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참석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왔기에 오늘은 박창배 처장님과 저와 둘이서만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세종은 뭐 저희 고향이고 이제 청주에서 한 10여 년 환경운동 해왔었고 거기에서 이제 뭐 맑은 공기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하천을 살리는 활동이라든지 많은 활동을 해오다가 불현듯 이제 서울로 가서 중앙환경연합에서 한 8년 했습니다. 삼성 기름 사고 때부터 그 4대강 사업 한참 진행되고 할 때 반대 농성도 하고 하면서 활동하다가 이제는 저희 젊은 시기를 아직 젊지 않습니까? 젊은 시기를 고향에서 좀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활동해야겠다 해서 고향으로 재작년에 내려와서 지금 세종환경운동연합 실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보다 고향에 내려온 지가 한 4년 정도는 돼요. 저는 뭐 6년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제가 새정보 관련인데요. 이 새정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금 뭐 새정보에 대한 여러 우려가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이제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지난 2월 22일 날 철거하는 게 맞다.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뭐 해체죠, 해체. 그래서 새정보 해체를 결정하고 그것을 이제 의견으로 올 6월에 구성될 국가물관리위원회 빠르면 이제 7월 그 다음 달인 7월에 아마 심의가 돼서 상정이 되면 이제 의결이 돼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이제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나고 그런 의견이 제시된 후에 새정보 철거하겠다, 해체하겠다고 한 후에 뭐 이제 물 공급 대책, 특히나 뭐 호수공원을 비롯한 이런 쪽이 이제 수위가 낮아지면 물 공급이 어렵지 않느냐, 용서 공급이. 그리고 이제 1,0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만드는 세종의 또 나름 뭐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금강 보행교의 조망권이 또 많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지 않느냐, 물이 줄어들면서. 또 이제 세종보 인근에 뭐 심지어 뭐 금강 8경이라고까지 어느 분들은 말씀하시던데 조망권이 이제 물이 있어서 이제 그나마 확보돼 있던 조망권이 좀 훼손이 돼서 강바닥을 드러내면서 조망권이 안 좋아지면서 하여튼 뭐 집값 하락이라든지 뭐 심지어는 생존권 위협 뭐 이런 이제 말씀들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잘 귀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875년부터 1905년 사이에 대가뭄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가뭄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한반도는 이미 2013년부터 대가뭄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2025년에 정점을 찍을 것이고 2041년까지는 빈번한 가뭄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더군다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그 인구행동연구소라는 데가 있죠. PAI라고. 거기에서도 2025년에는 전 세계의 3분의 2 정도의 국가가 이게 가뭄 때문에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내놓고 있어요. 그런 맥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는 물을 계속 담아둬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보라는 것이 꼭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런 맥으로도 짚어보자면 지금 조금 전에 뭐 금강 보행교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1,053억을 들여서 만들잖아요. 2021년에 그 완공되는 예정인데
그 총 길이 1650m 중에서 85.6%인 1412m가 동그라미 형태로 그 구성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 보행교 자체는 이 경관을 위한 보행교란 말이죠. 뭐 차가 다닐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다니거나 아니면 자전거 길을 통해서 이렇게 다니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그 세종시청 방향으로 보면은 물놀이 시설을 만들도록 돼 있죠. 그리고 한강물, 아니 우리 그 금강물을 이용해 가지고 낙하 분수를 만들도록 돼 있고 등등, 하여튼 물을 이용한 그런 경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그 설계가 되고 또 완공이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세종부를 해체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걸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그 데이터나 분석을 통해서 대책이 없다면 대책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일방적으로 뭐 해체하거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도 하고 보완할 건 보완해가면서 선 대책을 세우고 나중에 후 해체하겠다 뭐 이런 그 과정이고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직 충분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라든지 대책을 만들어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는 처음 말씀하신 가뭄에 대한 대비, 가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식용이 가능한 먹는 물이 부족하고, 그리고 금강물이라고 하는 것이 대청호 하류는 취수를 안 하잖아요. 그 최근까지 뭐 공주 앞에 강변 여과수를 취수해서 사용했지만 대청호 광역상수도를 끌어와서 이제 그걸로 취수를 하고 식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강 본류는 지금 현재 먹는 물, 생존을 위한 먹는 물, 아니면 이제 농업용수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만 먹는 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수변경관이나 조망권이나 경관 때문에 물을 가둬놓는 게 좋다라는 게 이제 뭐 많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선호하는 경향을 이제 보이시긴 하는데, 가뭄에 대한 대책을 그래서 생존을 위한 먹는 물도 아닌데 그러면 가뭄이 앞으로 극심해질 거기 때문에 물그릇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둬야겠다. 그래서 그러면 수백 개의 보를 만들어서 담아둘 거냐? 그거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물은 확보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썩은 물이나 물고기가 살지도 못하는 이런 물을 잔뜩 가둬만 놓으면 뭐 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상류에서부터 계속 가둬놓다 보면 하류 쪽에 물 부족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만 놓고 봐도 넓고 길게 흐르는 물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흐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기 좋아서 흐르는 게 보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선호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강은 본래의 특성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또 이제 수변 공간을 또 그 활용하기 위해서 물을 이제 가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자연 그대로의 어떤 그 강의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이런 서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그 이수 물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금강 보행교 우려를 많이 하셨지만 지금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세종보는 재작년부터 이제 개방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시 개방을 한 지가 1년 반이 넘었어요. 지금보다 완전히 이제 세종보의 구조물이, 하천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가동보만 열어놓은 상태거든요. 양옆에 그 고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 세종보 우안에 소수력 발전소가 있어서 막혀 있는데, 여기를 이제 가운데는 터 있고 지금 옆에 고정돼 있는 콘크리트 보를 철거하겠다는 건데, 지금 상시 개방을 해서 가동보를 개방했을 때와 옆에 고정보를 다 해체해서 흐르게 했을 때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예, 큰 차이가 없어서 실제 수위의 저하를 급격하게 가져온다, 급격하게 수위 저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과학적이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금강 보행교의 수위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좋다고 저도 봅니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뭐 바닥을 보이거나 갈수기 때는 정말 물이 거의 없거나, 그러나 지금도 본류기 때문에 금강은 워낙 또 크고 유역이 넓기 때문에 항상 그 뭐 유량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많은 시민들의 뜻이라고 하면, 그
금강 보행교가 위치한 하류의 금남교에 그 뭡니까 그 송유관이 지나가요. 그 하천 바닥으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쇄골에 의한 깎임 현상으로 인한 어떤 훼손을 막기 위해서 보호공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이것이 물을 머금게 또 되거든요. 그런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 유지에는 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망권이 훼손된다거나 뭐 수위가 급격하게 내려가서 완전히 보행교가 무용지물 된다거나 시민들이 뭐 강에 와서 볼 게 없을 정도로 뭐 경관이 심대하게 훼손된다거나 하는 것은 잘못된 가짜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는군요. 이게 보면요, 이 물이 지금 그 2017년 11월에 이게 개방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세종보가. 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지난해 3월 20날 세종시에서 2억 원을 들여서 자갈보를 만들었죠. 네. 50m 길이에 네. 폭이 5m짜리, 높이 1m짜리를. 근데 그것을 왜 만들었냐 이거죠. 결국 보면은 우리가 지금 그 최대의 그 담소를 갖고 있어요. 호수공원. 하루에 최대 그 용수량이 26,700톤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이제 중앙공원이 1단계가 올해 이제 완공이 돼요. 2단계는 내년입니다만은 이렇게 되면은 4,000톤의 물이 또 용수량 필요하고요. 최대 용량으로 보면 또 수목원 역시도 1,600톤의 물이 용수량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보면 세종시에서 다시금 이 세종보가 해체되는 것을 대비해서 78억 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그 환경부 자료를 보면 이게 해체 비용이 아니 그 저기 40년간 유지 관리 비용이 세종보 같은 경우는 83억 원이에요. 근데 해체 비용이 114억 7천만 원입니다. 네. 114억 7천만 원. 이것도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뭐 가동보를 열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물이 별로 없지 않아요? 지금 갈수기죠. 예, 갈수기라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이 지금 뭐 모래톱이 생기고 뭐 이랬으니까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과연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좀 섞여 있어가지고 네. 제가 뭐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물 공급 대책 그러니까 뭐 충분히 이해를 하죠. 호수공원 지금 뭐 또 앞으로 뭐 제천과 방축천도 지금 이제 용수 공급을 해서 그 금강 본류의 물을 끌어다가 흘려보내고 있고 공급해야 되고 또 앞으로 말씀하신 중앙공원 1단계나 2단계 그다음에 국립수목원 계속 이제 그 물의 양은 많고 최근에도 비용을 들여서 그 취수 시설을 더 보완하고 보호를 만들어서 더 많은 물을 이제 끌어올 수 있게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하나는 뭐 하수 처리수를 재이용하는 방법 뭐 이걸로 단정을 짓는다거나 그게 대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상당히 많은 물의 양질의 그 물인데 이 물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치수장 양화리 치수장을 시설을 개선한다거나 보완하기 위한 것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그 환경부에서 그 용역 연구 용역을 통해서 그 보호 개방이나 보호 해체에 따른 어떤 수위 저하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 어떤 그 물 공급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연구 용역에 포함을 시켜서 그 대책안을 마련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충분히 그때 가서도 이게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논하면 될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조망권에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조망권에 대한 그 어떤 평가 항목을 놓을 거냐 말 거냐 논란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망권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물이 많은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없지만 여울이 있고 굽이굽이 흐르는 걸 그 S자 곡선으로 흐르는 걸 오히려 호수가 아니라 흐르는 걸 좋아하는 시민들도 국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주관적이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는 어려워서
제외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물은 많아서 좋아요. 보기도 좋습니다. 그 뭐 레저 활동도 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그렇다고 새가 안 날라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바닥은 썩고 가스로 가득 차 있고 물고기는 살지 않고 그리고 녹조 라떼로 뭐 비롯되는 온갖 수질 오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는 악취도 나고 그리고 이 보로 인해서 낙차에 의해서 또 소리나 소음이 또 커서 잠을 못 이루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러면서 오염된 이 호수처럼 돼 있는 가둬놓은 그 보로 인해서 닫혀서 가둬놓은 곳에 뭐 하여튼 그 여러 뭐 모기가 발생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오히려 이제 강이라고 하는 것이 보는 강에서 이제는 좀 체험도 하고 강을 좀 접할 수 있도록 또 예전에 우리 뭐 백사장이나 모래톱 이런 데 가서 몇 감기도 하고 뭐 모래로 장난도 치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보는 강에서 이제는 그 체험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강으로 가는 것이 외국의 유럽의 강을 복원했던 많은 모래톱, 모래사장에 피크닉을 오고, 응? 그죠? 그늘도 있고 해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괜히 요즘 뭐 그 고탄소 문제가 많잖아요. 멀리 수백 킬로 뭐 우리가 휴양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강을 잘 살리고 자연이 되살아나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는 이 금강에서 소풍도 가고 레저도 즐기고 하면서 휴양도 하고 힐링도 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비용까지도 다 보니까 앞으로 보를 유지하고 그냥 두는 것보다 훨씬 득이 많다라고 이제 그 조사평가위에서 결과를 낸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몇 가지 뭐 그 비판적인 사항, 그러니까 비판을 해야 될 문제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좀 더 토론을 더 해볼 필요가 있지만 그 명백한 그 어떤 사실이나 그 뭐 데이터에 대해서 그 자꾸 이게 여론을 호도한다거나 잘못된 정보를 이렇게 뭐 유도하거나 뭐 이런 거는 좀 저는 되게 이제 경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는 이제 손실 비용이 333억 원인 반면에 네. 편익 비용이 그 972억 원에 이르고 있고 결국으로는 뭐 639억이 이익이니 이거를 해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관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그 금강 보행교를 갖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아파트에서 그 조망권이라는 게 있는데 물조망권 이런 부분을 보면은 뭐 수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건 계산에 안 넣느냐? 그리고 단순 그렇게 비교를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얘기가 또 있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 저런 부분 계산해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물이 갇혀 있는 것이 그 뭐 그런 녹조 라테라든가 뭐 이런 거를 유발한다고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수문을 개방해서 그거는 이제 완급 조정을 하고 그 운영의 묘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게 녹조라는 것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3대 요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온이 또 그 있어야 되고 또 태양광이 있어야 되고 또 영양소가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이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그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비료 사용량이 많은 그 10배 가량을 쓰고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녹조의 영양소 공급이 바로 그런 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더 절제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 녹조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던데 그 전에 제 기억상으로 1996년 8월 8일자 그 경향신문을 보면 이게 뭐 녹조 때문에 난리가 났었던 상황이 있어요. 그때는 뭐 4대강하고도 관계도 없는 거고. 그리고 특히 그 이 새 정부 같은 경우는 4대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설계를 했던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잡아야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지금 하신 말씀은 제가 바로 잡아 드릴게요.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설계됐고 계획된 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 이춘희 세종시장께서 행복청장을 할 때 그때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제 하시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하여튼 4대강 사업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행복청에서 국토부가 여하튼 노무현 정부 시절에 이 보호 사업을 세종보호 사업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명백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4대강 사업으로 진행이 된 거고
2009년 그리고 5월에 시작을 예, 했으니까. 예. 그리고 이게 예. 정치 쟁점화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 이건 4대강 사업이 뭐 우파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면 뭐 갈라치기를 하기 위해서 뭐 정치적으로 이게 결정해서 이렇게 간 거다. 이러다 보니 자꾸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거를 강조를 하시잖아요. 근데 보를 해체하니까 좋아지더라. 보를 계속 갖고 있거나 유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게 좋겠더라. 생태 복원하는 쪽으로 가자. 이제 우리나라가 여태 개발 중심 훼손하고 강에 대한 순환을 가져왔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좀 자연을 회복시키면서 사람도 행복해지고 그 경쟁력을 만들어 가자. 이런 큰 물줄기를 놓고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게 보를 해체하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거지. 어느 정부에 했고 이거는 보 해체의 판단에 있어서 정치 쟁점화하려고 하는 분들은 자꾸 그걸 결부를 시키시는데 그게 노무현 정부 때 있었든 심지어 박정희 정권에 만들어진 거든 아니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으로 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해체하는 게 맞으니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이제 완공된 이후에 7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나마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 해체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나 수질 생태계나 수변 공간을 활용하는 그 시민들의 편익이라든지 또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런 것들을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그것도 1.21 정도가 나온 게 아니라 거의 3.0 가까운 2.92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서 그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할 수는 있어요. 왜 또 보가 현재 멀쩡한데, 그죠? 안전 등급을 해보니 B등급이에요. 멀쩡합니다. 튼튼해요. 근데 그걸 왜 또 굳이 돈을 막대한 비용을 국민들 혈세를 들여서 해체하느냐? 그 원죄를 따지자면 또 이명박 정부에 따져 물어야 될 테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그 앞으로 그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 수질 개선해야 되고 등등. 그렇게 되면 비용이 들더라도 해체하는 게 맞다. 길게 놓고 보면. 그래서 강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해체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정부에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결정이 정치적 결정이었다. 이렇게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도 보시면 최대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정말 신중하게 또 이 모든 또 편익이든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서 이런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이를테면은 적폐청산이다 해가지고 전 정권에서 한 것들을 다 들고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노무현 정부에서 계획한 것이 맞는 것이 2006년 9월에 국토연구원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도 이 보와 호수공원이 그 설계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07년 9월에 지금 행복청에서 편찬한 내용에도 보면 그 보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 그 설계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 왜냐? 지금 그러면, 4대강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그게 이제 그렇다고 쳐요, 그러면. 그 노무현 정부 때 행복도시를 조성하는 시기에 2006년, 7년 이때 이제 실제 시공까지 해서 그때 했다라고도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됐어요. 그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타당성 평가를 해보니 4대강 사업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했더니 문제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따져보니까 이건 도저히 해체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말 객관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부분도 아니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 그거는 그러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이었으면 이런 문제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비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성 평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인근 지역 도심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조망권이나 수변 공간 이 가치가 이제 중요해서 그 부분이 그 어떤 비용 그런 부분이 이제 격감되기 때문에 비용에 포함을 안 시켰다.
라든지 뭐 이런 걸 비판을 하는 것이고 그 비판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고 그 조사를 하거나 평가를 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든 뭐 이렇게 여론도 좀 알 수 있는 거고 그건 언제든지 토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대책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만 그 부분이 이 전체 강을 회복하고 자연성을 회복하고 경제성으로 놓고 봐도 훨씬 그 이득이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라고 하는 큰 결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좌우하거나 아니면 뭐 결정적인 그 영향을 미치거나 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 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으면 그런 거는 시설 보완하고 개선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가고 심지어 저 공주보 뭐 계속 뭐 농민들 뭐 그간에 상시 개방했을 때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었는데 지하수 영향이 있었던 건 오히려 유구천하고 상관이 있던 건데 자꾸 또 가짜 뉴스가 나와서 뭐 좀 혼란스럽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도 선 대책을 세워서 뭐 그 어떤 피해를 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어떤 사회적 약자나 피해를 보는 계층에 대해서도 어떤 배려를 분명히 해야 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이걸 막 몰아붙이듯이 뭐 정광석화의 어떤 정말 졸속으로 뭐 어떤 국가 재정 사업인데 뭐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안 하고 막 그 번개불에 콩거 먹듯이 정말 추진했던 이런 형태로는 안 할 거라는 거죠. 지금 정부에서. 그러니까 제가 정부의 뭐 지금 평가나 결정이나 앞으로의 해체 과정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 꼭 대변인처럼 얘기돼서 그런데 충분히 모니터링도 해가면서 영향을 줄여가면서 피해 대책이나 용수 공급에 대한 대책도 세워가면서 그렇게 가면서 그 아마 해체 수순을 밟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일테면은 지금 보고서 자체도 최종 보고서가 원래는 5월 달에 나오도록 돼 있었죠. 근데 지금 미리 지금 발표를 한 내용이고 특히 이 중간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4대강 얘기를 하셨으니까 4대강이 됨으로 해서 오히려 영향이 수생태 그 변화가 더 좋아졌다 이런 그 중간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부분도 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저 5월에 아직 저기 최종 평가서가 안 나왔으니까 그건 좀 미뤄보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아까 농업용수 말씀하셨잖아요. 그 국토부 자료에서 2020년 농업용수 그 양을 보면 실제로 필요한 양이 153억 톤입니다. 근데 지금 그 취소할 수 있는 양을 보면은 150억 4,900만 톤밖에 안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금강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체 우리나라 전체가 네. 우리나라 전체가 네. 그러면은 2억 5,100만 톤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체하고 다 아니 뭐 낙동강에 물이 부족하면 금강물을 끌어다 줄 거예요? 아니잖아요. 금강을 얘기해 보자고. 그러니까 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이명박 대통령이 예전에 공약으로 추진했던 뭐 한반도 대운하처럼 낙동강 한강을 연결하고 뭐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금강 내에서 대책이라든지 물 부족이라든지 이런 거를 오히려 우려하는 만큼 충분히 주장을 하거나 얘기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논의할 수. 그러니까 이게 공주보 같은 경우도 지금 공주의 그 농민들은요. 네. 그게 해체되면은 농업용수량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빠져나간다는 거지. 지금은 그 물을 쓰지는 않고 있지만 그 물들을 흘려보내고 나면 이쪽에 논 쪽에서 그동안에 사용했던 부분들이 흘러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하 수위가 같이 그렇죠.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니까. 지표수도 그렇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농사 짓는데 지장이 그렇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국토부 뭐 자료니까 그거는 농업용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금강 본류의 물을 얼마나 쓰고 계신지 아세요? 농업용수로? 그 공주군만 공주시만 놓고 보면 모르시죠? 그리고 실제로 엄청나게 쓴다고 해도 다 금강 본류의 물을 공주 시의 농민들께서 농업용수로 쓴다고 해도 물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초당 70톤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실제 농업용수로 5톤 미만 정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공주보하고 세종보 하류에 이제 공주보가 있지만 백제보도 상시 개방을 한다고 하고요. 그 밑에 금강 하구 뚝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위가 현저하게 내려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본류의 지하 수위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도 아주 미미하게 내려간다고 해서 지하 수위가 내려갈 정도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상시 개방을 해봤는데도 지하 수위가 내려갔다거나 농업용수가 부족했다거나 하는 게 없잖아요. 1년 반 동안만 봐도 1년 반이면 농사 사계절 그 쭉 치르면서 뭐 논에 물도 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워낙 수막 재배라든지 그 뭐 지하 관정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실제 뭐 지하수위가 현저히 또 내려간다거나 농업용수의 공급에 차질이 있다거나 이런 거는 좀 뭐 우려는 알겠지만 그 팩트로 놓고 보면 그 거기에 대한 또 미처 조사를 못했거나 살펴보지 못해서 대책이 필요한 부분은 뭐 만들어서 뭐 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종보는 당연히 해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전에 공주보 얘기를 해서 이게 이제 공주보 얘기는 뭐 세종보는 예외적인 이 보가 얘기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잖아요. 그죠? 했는데 뭐 셀프 감사니 뭐 해가지고 뭐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오다가 그러다가 이건 대국민 사기극이다. 운하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으로 한 거다. 이런 게 이제 감사원. 그러니까 같은 여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여당이 집권한 상황에서의 그 다음 정권인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죠? 그 전 정부라고는 하지만 같은 여당의 그 정권이 그 행한 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하는데 그런 결과를 냈고 마지막에 했던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더 놀라운 게 물을 사용하기 위한 그러니까는 수량을 많이 확보해서 이 물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수 기능이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치수, 가뭄이나 홍수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보호, 일종의 댐이지 않습니까? 이 보가. 이 댐이 기능을 하나도 하지 못했다라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서도 지금 감사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말고 이게 지금 세종보 관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자꾸 이게 뭐 수질이 좋아지고 오히려 뭐 녹조 발생이 뭐 줄어들고 뭐 가뭄과 홍수에 대한 대비책 그러니까 세종보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오히려 돈만 들고 시민들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늦었지만 지금에서라도 예전에 추진할 때는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안 했다고 보고 잘못했다고 보고 지금에 와서 타당성 평가를 어느 정부의 계획이 됐든 추진이 됐든 간에 해체하는 게 좋아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큰 물줄기를 놓고 보면 해체하는 게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이수 치수 측면이나 뭐 가뭄 홍수 대비나 측면에서 훨씬 좋기 때문에 해체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지 이게 꼭 정치 쟁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막 그 뭐 어느 정부에 한 거니 뭐 이거는 뭐 4대강 사업에 대한 평가 적폐청산으로 뭐 한 거니 뭐 이런 주장이 저는 좀 자제돼야 되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세종보에 소수력 발전소 있는 건 아시죠? 네네. 해마다 20억의 수익을. 그렇죠. 네, 22억 한 2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죠. 네. 그게 이제 770kW짜리인데 이 세 대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이제 가동이 중지가 돼 있어요. 네. 그것이 가동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 감소량이 한 그 소나무로 치면 한 230만 그루. 네. 그 다음에 그 원유로 치면 한 2억 배럴 정도. 이런 그 효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조차도 필요가 없으니까 다 해체하자.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모두 발언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호수공원이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이게 수목원의 그 물 공급량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러면 그
물 공급을 위해서는 따로 또 돈을 들여서 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테고. 아,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게 좀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비용까지를 다 봤더니 비용 편익 분석에서 2.92가 나온 거고, 그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용수 대책 만들기 위해서 뷰 관련해서는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아니, 조망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이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그건 때문에 주관적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뺀 거고요.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망권이 훼손되기 때문에 비용으로 들어가야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물만 가득한 썩은 물만 가득한 그건보다는 물이 유유자적 흘러가고 S자로 흘러가면서 뭐 모래톱도 있고 보이고 하는 게 더 좋다. 새가 더 많이 날라들고 물고기가 사는 이런 조망권이 좋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또 그런 편익에 더 넣어야 돼요. 그거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지금 말씀하신 물 용수 대책 있죠. 거기 비용이 들어가죠. 보 해체 비용 들어가죠. 수수력 발전 안 하면서 손해 보는 거 있죠. 그죠?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런 걸 다 넣었더니 다 그래도 639억이 이익이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도 그 얘기가 진행했습니다마는 아니 아파트의 그 이 물 조망권 때문에 프리미엄이 5천에서 1억 이상 붙는 아파트들이 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다 계산 빼버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환경 그 평가한 분들의 그 멤버들도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아시잖아요, 잘. 아니,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 뭐 환경 운동한 분이 뭐 3명이나 들어가 있고 4대강을 애초부터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 2명이나 들어가 있고 민간인 중에서 8명 중에서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세종부가 굳이 이거를 해체를 해야 되느냐? 40년간 관리해봐야 그 돈 83억이면 되는 거를 114억 7천만 원씩이나 돼서 해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4대강 사업, 4대강 얘기는 4대강 파괴 사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 반대하고 환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포진돼 있고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또 뭐 운동했던 사람들이 그러면 그랬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사평가위에 결과는 이럴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측을 충분히 하시잖아요. 그러면 백제보도 해체하라고 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금강의 3개 보, 세종보를 비롯한 3개 보와 영산강의 2개 보 완전 해체를 했거나 아니면 그때 일관된 주장은 이 보를 하지 말고 준설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 해체하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고 그 이후에도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에도 그분들은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거기 참여한 조사평가위원들이 문제가 있다며요. 그러면 낙동강의 그 보나 한강의 2개 보나 다 철거해야 된다, 해체해야 된다라고 나왔어야 되는데 왜 안 했을까요? 그거는 타당성이 지금처럼 뭐 이게 그 금액상으로나 또 그래서 이게 충청도 홀대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지역은 아예 그런 얘기가 없고 충청도만 지금 가지고 그 뭐 보를 갖다가 공주보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해라 여기도 해체해라 이렇게 나오니까 홀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전 세계적으로 강에는 보들이 다 있잖아요. 라인강에는 86개의 보가 있어요. 있는데 세느강에는 34개가 있어요. 어떤 추세로 가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미시페게 강도 그 43개가 있고 템즈강에도 45개가 어떻게 있고. 가고 있죠? 어떻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문어가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문제되는 건 뭐예요? 그 나라들은 어도를 설치를 안 한 거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도가 다 설치를 했어요. 환경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아니라도 그러니까 어도를 기본적으로. 몇 개를 보셨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댐들은 지금 해체하고 있고요. 유럽의 강 보건센터에서 지원해서 이번에 이제 국제 심포지엄 해서 세종보 공조부도 아마 올 건데 그때 유럽의 강을 어떤 방향으로 그러면 그 뭐 회복시키든 뭐 보존하든 이용하든 개발하든 갈 건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예전에 경제적인 이유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댐을 했지만 미국은 벌써 150개의 크고 작은 뭐
산지 전용 댐이라든지 농업용 댐이라든지 뭐 식수 전용 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금 계획 해체도 많이 했고 어마어마한 또 비용을 들였지만 해체를 하고 있고 저도 일본 아라세 댐 해체 과정을 뭐 5년 전부터 계속 그 해마다 가서 보고 합니다만 전 세계는 이제 강을 흐르게 하고 생태를 복원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뭐 이수치수를 넘어서 이수치수는 물론이고 수변 공간이나 친수 공간, 뭐 레저, 뭐 이런 걸 위해서도 훨씬 이득이더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물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거나 다른 대안이 없어. 대청호가 다 오염됐어. 그래서 이 강변 여과수의 치수 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식수 전용댐을 그래도 우리가 어떤 하나의 대책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오히려 설득력이 있는 거지. 지금 이 강변 지표수는 더럽게 하고 요즘은 또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즘은 수질, 맑은 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물만 많아서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는 썩은 물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질 중심의 어떤 그 물 정책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고 이게 또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보호에 우리나라 네. 지금 보는 그 오염도를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네. 그 가장 그 밑바닥에 그 시설들을 해놓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밑바닥에 해놨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하류 쪽에? 아니 이 침전이 되면 그게 이제 썩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가동보가 그러니까는 전도식이든 유압식이든 그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댐을 져도 우리처럼 무식하게 뭐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고 위로 넘어가거나 발전을 위해서 밑으로 내려보내서 낙차로 수력 발전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 물을 거의 흘려보내지 않는 구조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동보나 유압식이든 해서 가동보를 통해서 뭐 은어 산란기 때는 또 개방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 하천 유지 용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가둬놓을 때는 가둬놓고 뭐 이렇게라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안은 상시 개방할 때는 하고 뭐 가동보호를 통해서 막을 때는 막아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뭐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게 예, 굳이 뭐 근데 지금 새 정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렇게 가동을 하고 유지를 계속 했을 때 돈도 많이 더 들고 그 수질이나 생태계나 시민들 이용이나 이런 측면에서 안 좋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40년간 유지관리 비용이 83억 개예요. 환경부에서 내놓은 자료가. 네네. 그런데 그 해체 비용은 114억 7천만 원이 든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일부 그 중에 그 수질 그러니까 생태계가 좋아지는 비용을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78억을 들여서 또 이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걸 그러니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세 가지 지금 말씀하신 세 가지보다 더 많은 30가지 정도의 모든 사항을 다 집어넣어서 판단을 해보니 엄청난 비용이 그 들기 때문에 편입 비용이 훨씬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입 비용도 보면 해체하자는 거지. 총인이라든가, 총인이라든가, 또 BOD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그 요즘 계산이 하천 안 맞잖아. 수질에 BOD를 요즘 안 합니다. COD로 그래도 하고요. 그 환경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부분들은 또 뺐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계산에 안 넣었다는 거 아니야. 총인은 놓고 볼게요. 지금은 태적토도 안 들어갔어요. 태적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안에 이 저질토, 완전 실지렁이 살고 뭐 깔따구 살고 그 큰빛 이끼벌레 살고 하는 그런 걸 바닥에 물고기가 하나도 없고 특히나 정체된 물 흐르지 않는 거의 흐름이 없는 물에서만 사는 붕어, 잉어, 심지어 뭐 블루길 베스 이런 것들만 많이 살던 곳에서 이제 물이 흐르게 되면서 그 1년 반 동안 보니까 뭐 흰수마자도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여기가 하여튼 뭐 잠깐 개방을 했을 때도 그렇게 많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가능성, 자연성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를 해체했을 때 훨씬 그런 것도 좋아진다. 근데 지금 계속 말씀이 일부분과 그 이렇게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종합적이고 또 전체가 다 그 계산이 돼서 분석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전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지. 결과론적으로 보면 조사 보고서를 안 보셨으면 제가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걸 보시면 거기에 이수, 치수, 환경, 경제 다 포함돼 가지고 아까 얘기한 조망권 훼손, 물 용수 대책을 위해서 드는 비용 다 거기에 포함을 시켜봤더니 해체하는 게 훨 낫다 하기 때문에 해체하는 결정을 낸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근데 계속 이건 반복되는 얘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니 반복이 아니라 잘못 그건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건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그거는 잘못 전달이 아니라 자료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쪽쪽 그 발췌해가지고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환경부에서 한 거가 바로 그런 식이었다는 거죠. 아니, 필요한 것만 뽑아서. 뭐가 안 들어갔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조망권도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조망권이라는 건 상당히 인간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사회자께서 귀가 너무 안 열려 있으시네요. 정말 제가 2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조망권은 주관적이라.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는 그 주관이라는 게 뭐냐 이거. 그러면 자기네들 편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면 집어넣자 이거예요. 집어넣으면 이거를 좋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혜택 그 집값이 올라간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집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그게 만약에 38억이라고 쳐요. 근데 이런 조망권이 나는 싫어. 그래서 나는 그 모래톱도 있고 물은 조금 적지만 그래도 자연적으로 흐르고 새들이 날아오는 그런 조망이 훨씬 좋아. 외국에 가면 정말 멋있는 이런 강 가면 가슴이 확 트이고 하는 이런 강이 좋은 게 만약에 32억 정도 가치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같이 놓아야 된다는 거죠. 이쪽 물론 비용에 있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빠진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그거는 비판을 넘어서 이건 절대 해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전체의 무슨 어떤 결정적인 하자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조망권을 안 넣었어요. 그 주관적이 있기 때문에 안 넣었어. 그러면 누차. 그러면 양쪽을 비용 편익을 다 같이 비용과 편익의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서 다 놓아야 된다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 그걸 주장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조망권을 빠졌으니 그러니까 이거 그런 것도 빠지고 이거 비판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이 빠졌으면 같이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하면 퇴적토가 엄청 쌓여 있어요. 이게 오염의 또 주범이거든요. 가스가 차가지고 이게 또 가을 정도 그 날씨가 점점 환절기로 가면서 이게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면서 물고기 떼죽음까지도 막 나오고. 그럴 때는 물을 빼내야지. 그래서 퇴적토가 상시 개방을 했는데도 그 조금 남아 있고 개방하기 전에는 너무 많이 바닥에 쌓여 있어서 오염원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빠졌어요. 이번 평가 항목에. 그러니까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수생태계가 좋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거 쭉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뭐 새들은 6.5배 이상 더 많이 날라들더라, 뭐 서식 환경 좋아졌더라, 물고기도 돌아오더라, 뭐 이제 좋아졌는데 퇴적토 부분도 빠졌다는 거예요. 조망권과 마찬가지로 주장하시면. 그러면 그런 부분도 다 넣어서 누구나가 하나도 빠진 항목 없이 했어야지. 이거를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했던 모 연구원의 두툼한 자료를 보니 퇴적토가 엄청나게 씻겨갔더라. 1년 반 동안 상시 개방한 기간 동안만이라도. 그래서 수질도 그거에 의해서 좋아졌다라는 게 나왔어요. 이번 4대강 조사평가위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퇴적토 부분이 왜 그러냐면 이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평가 항목에서는 그 개선됐는지 안 좋아졌는지에 대한 항목을 안 넣었지만 다른 데서 여기를 현장에서 계속 조사하고 과학적으로 했던 곳에서 보니 좋아졌더라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를 두면 아마 비용 편익 하면 2.92가 아니라 뭐 3.0도 넘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을 것 하여튼 뭐 그거는 어쨌든 이게 이제 그 개방하고 나서 수질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3배 정도 나빠졌다는 평가도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왜요? 그거는 그 전에 국립환경연구원장 하던 박석순 교수가 그 평가한 걸 보니까 3배 정도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라는 평가도 있으니까. 그거는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짧게 그 1분 안에. 하나는 뭐냐면 클로로필 A라고 하는 게 이제 녹조 이제 남조류에 이제 그게 있는데 그게 뭐 이제 녹조류 농도가 조류 농도가 오히려 그 상시 개방하기 전과 그죠? 보를 개방한 후에 더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환경부에서도 밝혔지만 작년에 이제 정말 극심한 가뭄과 폭염
그죠? 이런 것이 영향을 줘서 여전히 뭐 축산 폐수로 인한 총인이나 영양 물질 계속 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상시 개방을 안 했으면 안 했으면 더 극심하게 녹조라떼라든지 이렇게 녹조 곤족이라고 할 정도로 극심하게 그 조류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정보 위에 더 극심해질 거다라는 게 또 하나고요. 그리고 박석순 교수가 계속 주장했던 건 뭐냐면 2009년과 2013년을 비교한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길게 조건이 비슷한 두 가지인데 하나는 2006년 기후 환경이나 강수량이나 여름철 집중 호우나 뭐 이런 상황이 비슷한 2006년과 2016년을 환경부에서 비교해 보니 몇 배가 더 좋아진 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게 문제라고 하면 보 개방 전인 몇 년과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보 설치 몇 년 전, 그러니까 2000년 초반이나 몇 년, 5년간. 그다음에 보를 설치한 한 5년. 원래는 한 7년 정도 되지만 5년. 그다음에 개방한 얼마 안 되지만 1년 반.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명백하게 좋아진다는 게 나왔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분명히 환경부에서도 설명을 하고 또 해명을 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 여하튼 하여튼 무조건 우리가 뭐 그거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공정하게 봐야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새 정부라는 것이 뭐 크게 그렇게 그 미관상으로 해치는 그런 보도 아니고 다른 그 4대강 보하고 좀 다르잖아요. 보면 작고 예. 그로 인해서 무슨 뭐 생태계가 정말로 다 파괴가 된다든가 이런 거는 크게 그렇게 물속을 안 들여다보셔서 그래. 뭐 알 수는 없는 거고 물속은 물론 안 봤기 때문에 뭐 물고기는 블루길 베스만 득실거리고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맑은 물을 유지해야 되는데 물론이죠. 맑은 물도 안 되고 어쨌든 이게 이제 아무리 작은 작은 댐이라도 그렇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제가 국회에 있을 때에 이제 홍수 예산이라는 거를 매년 편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홍수 예방 겸 해서 뭐 이렇게 만들자 해서 이제 오늘날 뭐 4대강 사업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됐던 건데 그 당시에도 보면은 그 해야 될 것이 우선 순위가 앞뒤가 바뀐 점이 없잖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천이라든가 이게 지천들을 먼저 정비를 했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MB 정부 때 그 광우병 파동 일어났을 때 이 몇 마리 이하인 경우 그런 경우는 그냥 뭐 처리를 안 해도 처리 시설 없이도 이게 허가를 내주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지하천을 통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오염원으로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뭐 해체하는데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지하천을 갖다가 정비하는 쪽으로 그 가닥을 잡는 게 더 훨씬 더 미래지향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오히려 이제 잘못된 사업이라는 거를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시기가 지금이든 글쎄 저는 새 정부 관련해서는 잘못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다른 데는 뭐 농수니 뭐 이런 걸 위해서 한 거지만 이거는 실제로 그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그 계획한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신도시를 이제 그 만들고 그에 따라서 이게 뭐 오토 캠핑장이라든가 이 주민 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게 그 설계가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보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다르다. 저는 이런 생각이 갖고 있고요. 그런 맥으로 보더라도 이거 새 정부가 글쎄 있음으로 해서 뭐 얼마만큼 이게 생태계 파괴가 됐는지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과거 제가 이 그 어렸을 때의 금강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져 있단 말이죠. 물도 뭐 수량도 너무 없고요. 보면 옛날에는 정말 그 금강 한번 헤엄쳐 건너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지금 뭐 헤엄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수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물은 물론 흘러야 돼요. 강을 흐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그 우리나라는 갈수기 때와 11월부터 3월이 주로 갈수기잖아요. 뭐 갈수기가 10월부터 시작되기도 하고
심하게 이제 심한 갈수기가 이제 뭐 11월부터 2월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이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 특히 가물잖아요. 지금 농사 뭐 앞두고 있는데 농사 짓는 분들 걱정도 많고 갈수기 때와 이제 홍수기 때 장마 특히 뭐 6월, 7월 뭐 장마, 8월 뭐 집중호우 이럴 때하고의 그 차이가 300배가 넘어요. 정말 우리나라 이 본류 그러니까 강이라고 하는 건 엄청 유역도 넓고 길고 크잖아요. 근데 이 강조차도 유량이 이제 그래도 뭐 완전히 유량이 없거나 하진 않거든요. 지류지천에서 또 계속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 이런 강조차도 보면 뭐 또랑 수준으로 흐를 때도 있어요. 근데 금강이나 낙동강, 한강, 그 영산강 같이 섬진강 같이 큰 강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뭐 완전히 뭐 사막화가 되느니 뭐 바닥을 보이느니 이거는 원래 그게 자연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예전에 금강 그냥 건너기도 했어요. 왜 안 건넜어요? 갈수기나 이런 때 물 없을 때는 낙동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큰 강이 무릎 정도밖에 안 차기 때문에 그 바지춤 걷어 올리고 건너고 했어요. 그리고 배도 그 뭡니까 나룻배로 해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뭐 그런 하산 계수가 크다라는 거, 그러니까 홍수기와 갈수기의 차이가 있다라는 이게 원래 우리 이치고 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거를 봐야 되고요. 그 물을 가둬서 조망권이 좋다고 얘기하고 경관이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그 썩게 하고 물이 정체되게 해서 체류일수 길어지게 해서 질 안 좋은 물을 계속해서 물고기도 못 살고 할 정도의 또 냄새도 나고 하는 이런 걸 계속 만들어서 내보내야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하천을 경관이 나빠지지도 경관은 네. 주관적이지만 경관이 극히 나빠지지도 않는데 우리가 자연을 회복하고 생태를 복원해야 되고 강을 강답게 하고 또 흐르게 하자라고 하는 이 더 중요한 가치를 어떤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금의 조망권이 예를 들어서 뭐 훼손된다거나 조망권이 뭐 아예 없어지거나 경관미가 뭐 엄청나게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를 택해야 되냐고 드리는 말씀이죠. 아니 그러니까 예? 이게 문양의 묘 아니었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그 얼굴에 가시가 하나 꽂혔는데 산에서 뭐 놀던 나무를 하다가 가시가 꽂혔는데 그게 너무 예뻐. 근데 이거를 예쁘다는 이유로 이거를 안 뽑고 놔둬야 되느냐는 거죠. 여기는 벌써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그 서해안 기름사고 다음으로 생물들이요.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매일같이 폐사됐던 게 이 보 때문에 사대강 사업 이후에 생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대강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종보 부분만 얘기를 얘기하는 하면 거, 세종보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세종보를 보면 이게 이제 그 무조건 물은 흘러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하천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우선 정비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이게 물이 썩지 않겠죠. 그거는 계속적으로 사대강 썩어서 내려오는 물들을 받아놓을 수밖에 없는데 준설과 보건설이 이제 주잖아요. 사대강 사업에 사대강 사업 했을 때 그런 주장을 했던 전문가들이 많아요. 오히려 왜 본류는 가뭄이나 홍수나 오히려 보호 막아놓으면 홍수에 더 취약하죠. 그리고 뭐 수질 개선이나 효과도 없는데 아니 물을 막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류지천을 그러니까 흘러내려 보내기도 하고 이게 유동적으로 운용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물을 막아놓는 것만이 아니잖아. 아니 지금 막아놨더니 문제가 너무 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을 잘못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운영을 잘못해? 아니 보를 개방을 하기도 하고 그걸 운영을 했더라면 왜 거기에 그 막혀 있는 것만 가지고 썩었다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지. 문을 열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수문을. 근데 수문을 안 열고 그냥 놔뒀으니 썩을 수밖에 없었지. 뭔 조망권이 어떤 조망권이 어떻게 변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운영의 묘다는 거죠. 이게 세종보를 무조건 없앨 것이 아니라 그거는 뭐 수질이 오염되고 그랬을 때는 보를 개방해서 내려놓고 그렇잖아요. 수질이 좋아질 때는 또 가둬도 두고 이렇게 운영의 묘지. 그렇게 무조건 되고 다 해체한다는 때 수질도 안 좋아지고 수생태계도 안 좋아지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들도 행복해지지 않는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봤더니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 해체하자고 같고 한 겁니다. 예, 그렇지 않을 것 같고 흐르는 게 맞아요. 맞는데 여기가 생태 복원을 반대하신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지 네, 그 하시고 복원 반대를 안 하지.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맞는 아니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이 일개 아니지. 가시같이 예? 아니면 일부분 손톱에 낀 때가 문제가 돼서 몸 전체가 더럽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리는 진짜 아니지 그런 논리하고는 이게 심하다고 다른 보고요. 거지. 다른 거고. 아 그러니까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조망권이 물이 가득 차 있어. 응? 좋다 이거예요. 겉만 보자고. 안에도 안 보고 물고기가 뭐가 있고 물이 썩고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조망권이 100이야. 그냥 수치로 따지면요. 근데 세정보를 해체했어요. 그래서 조망권이 얼마 정도 떨어진다고 보세요. 0으로 떨어지진 않을 테고 한 뭐 70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진다고 하자고요. 주관적이지만 그것을 비용으로 따진다거나 뭐 경제적 가치로 뭐 이렇게 계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도식화하듯이 수치로 말씀드리면 그걸로 인해서 조망권을 30을 잃는 한이 있어도 303.3만에 더 많은 수질이 개선되고 물새들이 날라오들고 시민들이 더 행복해지고 하는 이런 가치들이 더 커진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면 정확한 그렇다고 보고서도 가정을 지금 안 나온 전제를 거예요. 그렇게 해도 이럴지언데 조망권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집값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집값 내려가고 뭐 올라가고 그거는 2차적인 거잖아요. 지금 일단 세정부 부분은 자 금강 물은 흘려야 된다는 게 맞아요. 이게 하수구 역할을 한다라면 무조건 다 흘려 보내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하수구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강이라는 데가 이게 그 경관도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어쨌든 지금 너무 성급하게 해체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지 않을까. 좀 더 지켜보고 그것을 지금 그동안에는 그냥 다 가돈만 맞더라면 이제는 좀 열어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생태 보고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좀 더 나아진다면 그럼 나은 쪽으로 가야지. 계속 보가 유지되고 운영되면 호소 생태계로 그러니까 거의 물의 흐름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는 가끔 개방을 하고 그러니까 가동부를 열어서 뭐 개방을 하고 흐르게 한다고 해도 그 물의 뭐 체류 일수라든지 정체 이런 것이 이제 그래도 있기 때문에 수질도 안 좋아지고 뭐 이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갇혀 있으면 당연히 수질은 안 좋아지죠. 그렇기 그건 때문에 당연한 거지. 가끔 뭐 예. 간헐적으로 개방을 하고 수문을 연다고 해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간의 7년 완공 후에 7년간 봐왔는데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호소 생태계로 변해서 그것이 안정화되고 정착이 돼 버려요. 흐르는 강이 아니라 호수와 이제 비슷한 개념인데 닫혀 있음으로 해서 간헐적으로 흘려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되면 이건 다시 회복하거나 그 복원하기가 더 재자연화하거나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말씀 드리고 1년 반 정도 잠깐만 개방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은 게 나온 거잖아요. 글쎄 그 나왔다는 건 저 정확히 잘 모르겠고. 아니 그거를 안 보고 왜 딴 데의 얘기들을 갖고 와서 자꾸 얘기하시 아니 이게 그 좋았다는 개념이 뭔지 모르겠어요. 뭐 새들이 날라왔다, 새들이 날라왔다. 그 다음에 모래톱이 생겼다. 그러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새가 있는 거는 뭐 물고기가 있으면 새는 날라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금강의 모습과 지금의 금강 모습을 보면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드러나서 좀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예전의 금강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더 글쎄, 해야 돼요. 더. 글쎄 이제 저걸 더 앞당겨야 되고 더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금강이 정말 생태계도 건강하고 생태계가 건강해야 사람도 건강한 거잖아요. 이렇게 오늘 많은 시간을 아주 좋은 얘기, 유익한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물론 뭐 의견이라는 것이 서로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죠. 그 부분은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세종시에서도 뭐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가질 것 같고 하니까요. 어쨌든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마무리 발언하시죠. 예, 강이라고 하는 그 사전적 의미만 놓고 보더라도
그 넓고 길게 흐르는 물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흐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은 흘러야 아름답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그 하천 횡단 구조물인데 이 보나 댐에 의해서 특히 이제 세종보에 의해서 막혀 있는 상황에서 수질이나 생태계나 시민들 편익이나 뭐 레저 활동이나 조망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코 그 좋지 않기 때문에 해체하는 게 훨씬 그 시민들 행복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번에 신중하게 객관 과학적으로 평가해서 결과를 발표한 것이고 뭐 7월로 예정돼 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또 그 최종 심의를 하겠지만 그 사이에 먼저 미비한 대책은 마련할 것이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완을 할 것이고 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 과정도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 선 대책 후 해체 이런 수순으로 갈 거라고 또 뭐 확신하고 우리도 잘 좀 지켜보면서 그 잘못된 뭐 주장이나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허심탄회하게 뭐 진실을 가지고 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또 이렇게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새 정부 과연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해체하는 것이 옳은지 그 몫은 시청자 몫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판단해 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그 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고맙습니다.